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재 기자 그리고 뉴시스 이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달성군 구지면에 위치한 국가 산단 부지에 LNG 즉 액화천연가스 복합 발전소를 건립하려는 계획이 무산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매우 강하고 대구시 의회 건설 철회 요구도 거세기 때문인데요. 이런 여론 속에서 대구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먼저 이지연 기자께서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는 지난 25일 권영진 시장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LNG 발전소 반대 입장을 한국 남동발전 측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남동발전은 2017년 7월에 대구시에다가 청정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사업 중의 하나로 발전소 건립을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14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1조 7천억 원을 들여서 내년 5월부터 2024년까지 공사의 완공을 목표로 LNG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 등 LNG 복합 화력 발전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제안서는 그해 9월이죠. 대구시와 달성군, 또 LH 대구 경북본부, 한전 대구본부, 에너지공단 대경본부 등 대구시 자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예, 당초에 대구시는 이제 지역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수 증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에 동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민의 의견 수렴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걸 먼저 전제로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유치에 동의한다는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2019년 12월쯤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사업 적합 판정도 내렸습니다. 남동발전 측은 구지면 창리 쪽에 사무소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뭐 대한민국 어디든 똑같겠지만은 비슷하겠지만은 뭐 어디에 발전소가 들어간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달성군 구지면 창리 주민들도 일단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하던데 반대가 좀 심했습니까? 네, 주민들 의견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아무래도 인근에 있는 창녕 우포늪, 또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건립 계획을 이제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를 하게 된 건데요. 이제 국내 최대 자연 습지인 우포늪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이제 환경 오염 같은 경우를 이제 우려를 한 것이죠. 그래서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의 또 역점 사업이고 또 국책 사업으로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주민들을 설득을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또 설명회를 제대로 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환경 문제가 또 계속 불거지게 되었고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다가 1년 뒤죠. 지난해 11월에야 이제 겨우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당시에도 발전소 건립 반대 분위기는 또 여전했습니다. 예, 그때를 이제 중심으로 보면 오히려 건립 반대 목소리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대구시에 이제 민원과 진정서가 쏟아졌고 주민들의 반대 집회도 여러 번 열렸습니다. 달성군 구지면과 창녕군 발전소 건립 반대위원회에서는 5차례에 걸쳐서 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대구시 의회도 같은 이유를 들어서 대구시의 반대 입장을 밝히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남동발전과 또 주무부처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건설 계획을 중단할 것을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의회는 지난 24일 한국 남동발전 LNG 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김원규 의원이 낭독을 했는데요. 시민들이 발전소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미세먼지와 또 질소 산화물 같은 환경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인근의 창녕군 우포늪 생태자원 훼손 우려가 이제 가장 컸고요. 사업에 문제가 좀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한 것이죠. 발전소 운영을 또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발암 물질 배출이 또 환경 오염 우려가 있고요. 경제성도 좀 따져봐야 하는데 이제 그걸 또 상쇄시킬 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좀 미미하다는 게 주민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건강이겠지만 인근에 있는 창녕
우포늪에 대한 어떤 환경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 발전소 예정 부지하고 창녕에 있는 우포늪과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약 한 30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8km, 뭐 30km 정도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반대 의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구시 의회에서는 다른 시의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김 기자? 예, 시의회는 대전시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6월에 대전시가 주민이 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 여론도 심상치 않은 데다가 시의회까지 나서서 환경오염과 생태자원 훼손 같은 환경 문제를 예로 들어서 이유로 강하게 반대를 하자 대구시도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이제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다 보니까 주민들 갈등만 오히려 더 부추겼다라는 또 비난도 함께 일게 되면서 대구시가 역점 사업이 자초될 위기에 주민 비난만 더 이제 얻게 된 모양새입니다. 대구시가 주민들을 만나서 이제 안심시키는 반면에 또 남동발전 측에는 이제 이 같은 민원을 좀 해결해 달라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주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남동발전 측은 지난해 5월부터 주민 설명회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찌 보면 좀 거꾸로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고 시에 동의를 좀 구해야 되는데 아니면 두 군데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거나 근데 시에 먼저 동의를 받고 주민 설득은 나중에 한다. 그래서 주민분들의 어떤 이 공감대 이해를 좀 더 얻는데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토박이라고 하죠. 원래 사시는 주민들은 이제 반대가 좀 많이 거센 반면에 새로 이주한 구지면 주민들 일부는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구지는 이제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지금 이제 국가산단에는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산업 외에는 대기업이라고 불릴 만한 다른 기업들은 이제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주 기업들도 또 발전소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단 조성에 또 기대감을 품고 이주를 해왔던 주민 중에 또 일부는 허탈감을 또 드러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절대 다수가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목소리를 내기가 또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엎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주민 갈등만 더 부추겼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 배경입니다. 네, 뭐 다른들 마찬가지겠지만 달성군 구지면 같은 경우에도 국가 산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작년 올해 걸쳐서 5천 가구 이상 입주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던데 대구시는 당초에는 이제 찬성 입장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주민 여론이 가장 큰 경우로 보여지고요. 이제 상황이 이제 계속 이렇게 반대 입장이 되니까 대구시가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책 사업으로서 사실 지자체가 또 발목을 잡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던 그 대구시도 이제 반대편에서 워낙 강하게 주민들이 반대가 극렬하니까 사실 반대편에 서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권영진 시장은 달성 지역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사과를 전하기도 했고요. 또 그러면서 한국남동 발전 측에 지역 주민들 뜻이 이러하니 대구시도 어쩔 수 없다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지 뭐 에너지 사업을 다양하게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대구시가 이번 그 LNG 발전소 건립에 반대 결정을 내면서 남동발전의 향후 입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반대 입장을 낸 만큼 또 건립이 되더라도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또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 남동발전이 허가 기관인 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던 사업 승인도 이제 거부될 가능성도 이제 조심스럽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남동발전이 사업 계획을 철회해버리면 사실상 이 사업은 이제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생각이 나는 게 2년 전에 있었던 그 성소공단, 성소산업단지
SRF 열병합 발전소 생각이 납니다. 2015년부터 사업자와 대구시가 같이 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허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고 뒤늦게 사업자 측에서는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열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고 말았거든요. 이번 사업도 비슷한 것이 아까 김 기자 말씀을 해주셨겠지만은 이 사업자 측에서 대구시와 허가 문제 때문에 먼저 풀어보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기보다는 조금 외면했다, 이렇게 표현 맞는 것 같은데 이번 일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803 구름다리 건립 과정에서도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대구시가 땅 소유주인 동아사 측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아사 부지를 그 사업 부지로 낙점을 했고 수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동아사 쪽에서 허가를 하지 않으니까 사업 자체가 무산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좀 이해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 기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주민들 동의, 땅 소유자 동의를 먼저 얻고 난 다음에 시의 허가를 받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 허가를 받고 난 뒤에 지금처럼 주민 동의를 얻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초점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주민들의 동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주민 동의를 일일이 다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적인 여력과 그리고 또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또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판단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대구시의 허가라든지 그리고 또 주민들의 동의를 같이 좀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그 감염병 전문 병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북권에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오는 6월 안에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감염병 전문 병원 유치에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같은 권역으로 하는 감염병 전문기관이 곧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이런 감염병 전문기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자, 우선 감염병 전문병원, 이게 어떤 병원입니까? 네, 감염병 전문 병원은 이제 감염병이 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의료 대응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의료 인프라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7일 날 이제 감염병 전문 병원 지정 대상 권역으로 대구시와 또 경북도를 포함한 경북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지정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염병 전문 병원에 지정이 되면 이제 병원당 중환자실은 물론 음압 병실을 포함한 감염병동 시설을 갖추는 데 약 한 400억 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설계비 23억 원, 또 건축비 한 380억 정도를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상으로는 지금 음압 병상이 한 30개, 중환자실 6개 등 총 36개의 병상을 또 갖춘 독립병원 병동 시설을 만든다는 겁니다. 현재 이제 지역별로 보면 호남권 그리고 중부권, 경남권, 경북권으로 나눠지는데요. 다른 지역은 다 이제 한 개씩인데 경남과 경북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보니까 영남권, 경남, 경북 합치면 영남인데 여기는 워낙 좀 인구가 많고 그리고 지역 특성 등을 이제 바탕으로 봤을 때 대규모 신종 감염병이 발생을 한다면 영남 권역이 아닌 대구, 경북과 경남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학병원이라고 얘기하죠.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 3월 말에 이제 대구 경북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8주 정도 이제 공모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모집 요강을 이제 발표가 되면 5월 말까지는 공모 접수를 마감을 합니다. 6월 중에 이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별도로 그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서면 평가도 하고 또 이제 발표 심사도 듣게 되고요. 현장 평가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종합 점수가 또 가장 높은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이 되고
아마 늦어도 6월 안에는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접하면서 대구 경북권에 있는 종합병원들의 역할 그리고 활약들이 정말 대단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이런 역할들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 경북권에 있는 종합병원들도 이 감염병 전문 병원 지정에 이 유치를 하려고 욕심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구 경북권 지역내 종합병원들의 치열한 유치 경쟁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물망에 오르고 있는 병원들이 칠곡 경북대 병원과 그리고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 가톨릭대 병원 등이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들 이제 병원 모두 이제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에 치료에 이제 적극적으로 임했던 경험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국립대 병원으로서 이제 공공병원의 성격을 지닌 칠곡 경북대 병원은 감염병 전문 병원의 위탁 운영을 당연히 맡아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인력과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향후 공모 과정에서 유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칠곡 경북대병원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또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외에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경험 등 이제 풍부한 노하우를 적극 내세우고 있습니다. 설립 부지도 정부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칠곡 경북대병원은 그 바로 옆에 있는 경북 농업기술원 부지에다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워서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경북 또 측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계명대 동산병원도 이제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해 코로나 1차 대유행에서도 이제 대구 동산병원을 통째로 내주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만큼 거점 병원으로서는 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대구 동산병원 부지가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칠곡 경북대병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삼북동에 있는 경북대병원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아무래도 칠곡 경북대병원 인근에 바로 짓게 되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동에 있는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병동을 짓게 된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예. 저희 대구 동산병원 그리고 계명대 동산병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하고 있는 곳이 계명대 동산병원은 성서와 동산동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동산동에서 지금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지금 비어 있는 공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대 동산병원은 중구 동산동에 있는 곳을 이제 감염병 전문 기관으로 유출하려고 한다. 예, 그렇게까지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일단 대구 가톨릭대 병원도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네. 여기는 이제 자부담 카드까지 좀 들고 나섰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병원은 건축비 외에도 140억 정도를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지 활용 방안까지 제시를 하는 등 굉장히 좀 적극적입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을 대표해서 유치전을 한번 뛰어들었다가 부산대 양산병원의 고배를 마신 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선정 당시에 최종 본선까지 올랐던 이력을 적극적으로 좀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지역에 있는 큰 병원이라고 하면 영남대학교 병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영남대학교 병원의 어떤 유치 의사는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영남대 병원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상황은 병원마다 전부 모집 요강이 이제 제대로 발표되고 나면 그때 이제 병원별로 유치 전략을 또 세우겠다. 이렇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 말씀하셨던 것이 대구에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급 병원들인데 경북에서는 지금 대구만큼 큰 규모의 병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감염병 전문 병원에 대한 어떤 유치에는 한 발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북권 감염병 전문 병원 늦어도 이제 6월 안에는 들어선다 이런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치열한 경쟁, 유치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느 병원이 지정되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중심축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앤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